안녕하세요. 오늘은 ITQ 엑셀 2016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1년 2월 A유형 문제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파일을 저장하는 것들 가장 중요하겠죠.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 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하셔야 되겠고요. 저장하는 경로는 시험장에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경로와 파일의 이름 정확하게 제작하시면 되겠고요. 답안을 작성할 때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서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꼭 대비하셔야 되겠죠. 답안을 전송하세요 라고 시험 감독관이 주기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파일을 저장하시고 그때그때 답안을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을 살펴보시게 되면 전체 4가지 작업을 해야 되죠. 1작업부터 4작업까지 반드시 순서대로 배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든 작업의 A열은 열너비를 1로 지정을 하셔야 된다.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너무 좁지 않게 너무 넓지 않게 알아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네요. 각각의 테두리도 역시 출력 형태 보시고 두꺼워 보인다 싶으시면 두껍게, 가늘어 보인다 싶으시면 가늘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답안 시트에서 제1, 2, 3, 4 작업 이외에 또 다른 답안 시트가 있을 때는 감점 처리된다 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1작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엑셀을 실행하시게 되면 쉬트 1번이라고 종이 한 장이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쉬트 1번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름이 바뀔 준비가 됩니다. 첫 번째 작업은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정해 주시고요. 쉬트를 좀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까요? 더하기 단추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쉬트가 추가되지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2작업 반복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단추 누르셔서 이름을 더블 클릭 제3작업. 저희는 전체적으로 4장의 문서를 만들 거긴 한데요. 첫 번째 1작업을 기준으로 해서 복사해서 2작업, 3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 4작업에 대해서는 차트를 만들면서 새로운 시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마지막 4작업 시트는 미리 만들어 놓지는 않겠습니다. 1작업부터 3작업까지 모든 아이들을 동시에 선택할까요? 왼손으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제3작업까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동시에 3장을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A의 열 너비를 1로 맞춰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A라고 하는 열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 너비를 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너비를 직접 숫자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A열이 좁아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작업이라고 하는 이름, 2작업이라고 하는 이름, 3작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각각 클릭하셔서 각각의 너비가 바뀐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작업으로 돌아오셔서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이 굴림의 10일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데이터 입력하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화면에 A와 1이 교차되는 곳에 삼각형 모양 보이시죠? 이 친구를 클릭하셔서 모든 데이터가 다 선택된 걸 확인하시고 글꼴을 미리 설정을 해두도록 할게요. 굴림의 11라고 미리 설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어디에다가 클릭을 하셔도 글꼴이 굴림의 11로 세팅이 됩니다.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2, 3, 4작업이 연속적으로 복사하거나 그걸 활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1작업의 데이터에서 오타가 있다면 모든 아이들이 연속적으로 오류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할 때 차분히 입력을 하셔서 절대로 오타가 나지 않도록 입력을 해 주십시오. B와 4가 만나는 지점, 거기에서부터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가죠.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서 데이터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하나의 셀에다가 위아래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군요. 그럴 때는 그냥 엔터를 치시게 되면 바로 아래 칸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위아래로 두 줄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위아래로 하나의 칸에다가 입력할 때는 왼손의 도움을 받는다. Alt, 엔터.
문제지에 제시되어 있는 괄호 표시는 문제 번호이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모든 친구들 선택하셔서 테두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모든 테두리를 선택하셔서 체크하시고요. 너비들을 좁은 친구들 넓게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합쳐줘야 될 부분들은 이만큼이요 라고 한꺼번에 잡으시고요.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 단추 누르시면 합쳐서 표현할 수 있고요. X표 표시가 쳐진 건 선의 모양에서 수정하시면 되겠죠. 선의 모양에 가시면 모든 테두리, 두꺼운 테두리 다 선택할 수 있는데 대각선은 없군요. 다른 테두리라고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대각선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테두리가 들어있는 상태는 맞는데 가장자리를 좀 두껍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이만큼이요 라고 선택하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숫자나 회계 형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을요 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일단은 가운데 쪽으로 옮겨 주실 거고요. 숫자들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한꺼번에 넣어 주실 때에는 위쪽에 표시 형식에 보시게 되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한꺼번에 넣어 주시면 되겠죠. 제목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도형을 넣는 공간은 문제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번 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높이가 좀 높아 보이죠. 1, 2, 3번 줄 자체를 번호 자체 클릭 드래그 하셔서 1, 2, 3번 너네들 이라고 선택하신 상태에서 1번과 2번 사이, 2번과 3번 사이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시면 위아래로 움직여요 화살표 나올 거예요. 클릭하셔서 높이 값을 살짝 늘려줄게요. 높이가 남들에 비해서 좀 높아졌죠?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도형을 집어넣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에서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양쪽에 모서리가 잘린 친구를 찾으셔서 타이핑할게요. 도형에 대해서 그림자 효과를 주셔라. 그리고 색깔은 뭐다. 글자의 모양까지 지시 딱 나와 있으니까 지시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 뜹니다. 도형의 채우기라든지 효과들을 지정하실 수 있겠네요. 도형의 효과에 그림자 채워주는 색깔 맞춰주시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돌아오셔서 마무리해 주세요. 이메일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것, 원본은 삭제하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 확인란을 작업하고 있는 제일 작업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작업하시다 보면 위아래의 높이와 너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여기에다 그려놓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2작업이라고 하는 다른 작업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모든 테두리 합쳐줘야 될 친구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너비를 적당히 좁히거나 높이를 적당히 높이셔서 결제라는 형태를 만드시고요.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결제란을 몽땅 선택하셔서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라 홈 메뉴에 보시면 복사한다는 아이콘 옆에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화살표를 누르셔서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화면에 표시되는 그대로 그림으로써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실 수 있어요. 확인 단추 누르시고 그걸 어디다가요? 제1작업 이쯤에다가요 라고 위치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확인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요. 원본은 꼭 지워달라 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을요 라고 선택하셔서 그냥 딜리트를 하게 되면 글씨들만 지워지고 테두리가 남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시게 되면 확인했을 때 이렇게 테두리가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높이는 다시 원래대로 돌리도록 할게요. 영역에 대해서 주황색으로 채우기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흑백으로 받으실지라도
이 정도의 색깔이 들어있구나, 이쯤에도 색깔이 들어있네 라고 하는 건 구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위치 이만큼이요 라고 선택하시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건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시게 되면 선택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채우는 색깔을 주황이라고 딱 떨어지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까지 채워 넣었군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의 14번 셀에다 제품 코드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H의 14번 셀이면 여기가 되겠네요. 데이터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유효성 검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원본을 원래는 손으로 다 일일이 써주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B의 5번부터 B의 12번까지가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제품 코드 이만큼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옆에 화살표 생긴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화살표 눌러주시면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골라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셀 서식을 보시면 F의 5에서 F의 12번 영역 셀에 숫자 뒤에다 원을 표시하시되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간 형태로 넣어달라 라고 하는군요. 자, 이미 요만큼이요 라고 해서 저희가 홈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긴 했는데 이 뒤쪽에다 원까지 표시를 해줘야 되는군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5번째 셀 서식이라고 하시게 되면 표시를 해주는 형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자 지정이라는 곳에 가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는 건 샵, 샵샵 0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 뒤에다가 원이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원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원이라는 글자까지 표현이 됩니다. G의 5번부터 G의 12번에다가는 이름을 정의하세요 라고 했군요. 각각의 셀들은 각각의 주소를 갖습니다. G의 5번, G의 7번이라고 클릭할 때마다 이름 상자에서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들은 다 각각의 주소를 가지게 되는데 전체를 이만큼이요 라고 한꺼번에 잡게 되면 이름 상자에서 주소는 맨 앞쪽에 있는 아이를 대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한꺼번에 잡았을 때의 이름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소비전력이라고 이름을 넣어주세요 라고 했군요. 범위를 잡으셔서 이름 상자 클릭하시고 소비전력이라고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클릭할 때는 역시 G의 5번, G의 8번이라고 따로 들어가지만 범위를 몽땅 다 잡았을 때에는 소비전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혹시라도 이름을 잘못 쓰셨다라고 할 때는 이름을 다시 이름 상자에서 고쳐 쓰지 마시고요. 수식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름 관리자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편집하시거나 삭제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데이터 입력하는 것들 한번 해봤고요. 데이터 입력에 혹시라도 오타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절대로 엑셀은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을지언정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활용하는 데는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테니까 데이터 입력에 오타나지 않는 거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함수 문제인데요. 함수 문제의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1번, 2번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문제를 푸시다 보면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함수 문제는 넘어가고 쉬운 친구 조건부 서식과 2작업, 3작업, 4작업들을 진행하시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다시 함수 문제로 돌아와서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건부 서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수식은 수식을 이용해서 소비 전력이 150 이하인 행 전체라고 했네요. 행 전체에다가 글꼴이 파랗게 굵어 보이도록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군요. 일단 행 전체라고 하는 거에 시선 두시고요. 전체를 몽땅 다 블록 잡아 주세요. 홈으로 돌아오시면 글자의 색깔이나 모양 채우는 것들 꾸며주는 걸 서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적용이 되는 친구이고요. 저희가 문제에서 만난 친구는 조건부 서식이네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들어가시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새로운 규칙을 여러분들께서 제작하실 수 있으세요. 새 규칙 누르시고 수식을 사용해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수식을 입력하는 창이 뜨죠. 수식이 시작될 때는 는 표시로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소비 전력이 150 이하라고 했으니까 소비 전력이 어디 있는지 여기 있네요. 위치를 콩 찍으시게 되면 주소창이 G의 5번 그런데 앞뒤로 달러 표시가 붙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나는 얘만 절대적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소비 전력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달러 표시가 붙어 있으면 곤란하겠죠? 키보드의 제일 위쪽에 보시면 F1, F2, F3, F4 펑션 키가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F4 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달러 표시가 붙고 어디에 달러 표시가 떨어져야 되느냐? 주소로 읽어보면 소비 전력은 G의 5번, G의 6번, G의 7번, G의 8번, G의 9번 G라고 하는 열은 계속 똑같지만 5번, 6번, 7번, 8번이라고 하는 줄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G는 달러 표시가 붙어도 되고요. 5라고 하는 숫자에는 달러 표시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F4키를 계속 눌러서 달러 표시가 G에다가만 붙을 수 있도록 표현이 된 상태 달러 G의 5번이라고 표현된 상태에서 멈춰주시면 되겠죠. 그 친구가 150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겠죠. 150 이하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파란색에 굵게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서식을 선택하셔서 파란색에 굵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름이 똑 떨어지게 파랑이라고 선택되는 거 확인하시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체의 줄이 150 이하의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제2작업은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번 영역을 복사하여 라고 했네요. 복사해서 제2작업의 B2 셀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했으니 붙여 넣도록 할까요? B의 4번에서부터 H의 12번까지 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함수를 풀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제2작업에 B2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이렇게 붙여 들어올 거고요. 너비나 높이가 앞 페이지에서 작업했던 대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죠. 그럴 때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옵션 단추 누르셔서 원래 작업했던 열의 너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세요 라고 뿅 찍으시게 되면 1작업에서 작업했던 너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B의 11번부터 G의 11번까지를 병합하여 라고 했네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입력할게요. H11번 셀에 전기요의 가격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요. 함수는 D-average를 줬군요. 그렇다면 H의 11번 셀 여기요 라고 위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위치 찍었고요. 함수 중에서 D-average라고 하는 친구를 찾게 되면 DA 치시게 되면 D로 시작한 함수들이 쭈루룩 나타날 거예요. 그 중에 D-average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괄호까지 열릴 겁니다. D-average라고 하는 함수의 모양새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equal D-average 라고 하는 친구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로서 이 친구는 표 전체를 선택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친구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리고 조건이 뭔지를 범위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경우에는 항상 제목을 포함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의 경우에는 equal D-average 라고 하셔서 표 전체라고 하면 B의 2번부터 H의 10번이 되겠죠. B의 2번부터 H의 10번까지가 표 전체가 될 거고요. 전기요의 가격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몇 번째 열에 있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의 가격이 있군요.
그래서 몇 번째 열인지는 5번째 열입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전기요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전기요라고 하는 친구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목을 포함해서 표현을 해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D의 2번부터 D의 3번까지 라고 범위로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 괄호 열었고요. 표 전체 범위 이만큼이요 라고 제목까지 포함해서 잡아줬고요. 컴마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건 가격이라고요. 몇 번째 열이요? 5번째 열이요. 컴마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는 전기요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제목까지 같이 잡아야 되니까 뒤에 2번부터 3번까지 라고 잡아주시게 되면 평균이 이렇게 구해질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구해진 평균에 대해서 가격이 애매하게 소수점까지 나와 있지요. 그 소수점까지 나온 친구를 똑 떨어지게 11만 원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가 봐요. 그러려면 에어셀카모의 가격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로 물어보고 있군요. 이 친구가요 라고 결과값 나온 친구를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실제로 그렇게 나온 건 아닌데 가상으로 분석해보자. 목표값 찾기라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가격은 11만 원이 되길 원하는 거죠. 11만이라고 데이터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값을 바꿀 셀은 에어셀카모의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에어셀카모의 가격은 여기에 있네요. F의 3번에 있군요. 확인 단추 누르셔서 이렇게 가격이 달라진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값 나온 친구들 몽땅 다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잊지 마시고 홈으로 돌아오셔서 모든 테두리에 가운데 맞춤을 해주실 것. 고급 필터로 넘어가 볼까요? 고급 필터에서 제품 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네요. R로 시작하거나 라고 하면 조건이 두 가지인데 오화 조건이 되는 거겠죠. R로 시작하면서 라고 했다면 AND 조건이 될 텐데 조건이 두 개인 경우에는 항상 오화 조건이나 AND 조건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조건 두 개를 AND 조건일 경우에는 같은 줄에다가 조건을 표시를 해줄 거고요. 오화 조건일 경우에는 서로 다른 줄에다가 표시를 해줄 거다라는 거 감안하셔서 우리는 오화 조건을 보고 있구나. 조건은 제품 코드와 소비 전력 두 가지가 있는데 R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R 뒤에는 별별 아이들이 다 와도 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력이 2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인 경우는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겠죠. 자, 조건 다 분석이 됐네요. 제품 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소비 전력이 200 이상인 자료에 데이터를 추출하세요. 조건의 범위는 B의 14번 셀에다 입력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품 코드를 선택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소비 전력 복사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넣으시고요. 제품 코드는 R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R 뒤에 별별 아이들이 다 와도 돼요 라고, 소비 전력은 200 이상인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인데 아까 저희가 문제 분석할 때 오화 조건은 조건을 서로 다른 줄에 쓴다 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으로 한 칸 내려가서 크거나 같다 200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조건 입력은 끝나게 되죠. 결과물을 추출할 때에 문제에서 모델명, 방식, 제조사, 가격에 대한 데이터만 추출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다 뽑아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물은 모델명, 방식, 제조사, 그리고 가격까지만 필요하구나 라는 거 확인하셔서 컨트롤 C 복사. 결과물은 B의 18번 셀에다가 표현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결과는 이렇게 네 가지만 뽑아내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걸 겁니다. 이제 필터링을 할까요? 이만큼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목표값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범위를 이만큼이라고 잡으시고요. 데이터에 고급진 필터, 고급 필터를 선택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뜹니다. 조건의 범위는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신 B의 14번부터 C의 16번까지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는 다른 장소에다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디냐면 이라고 복사하는 위치도 꼭 클릭을
하셔서 여기만큼이요 라고 꼭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르르 범위 잡으시고 확인. 이 작업이 끝났습니다. 3작업을 보도록 할까요? 3작업도 역시 1작업에 B4에서 H11번 셀을 복사해서 제3작업에 B2 셀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했군요. 범위를 이만큼이요 라고 잡으시고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C. 제3작업의 B2 셀에다가 컨트롤 V 붙여 넣으시면 되겠고요. 너비가 또 좁아졌네요. 자, 오른쪽 하단에 옵션 단추 누르셔서 너비를 원본과 똑같이 유지시켜 주세요 라고 바꿔주겠습니다. 문제에서 부분합을 할 때 먼저 출력 형태처럼 정렬부터 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정렬을 할 때 그러면 기준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될 텐데 정렬의 기준은 출력 형태에 보아하니 데이터가 빼곡히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는 이 방식이라고 하는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면 되겠군요. 전기요끼리, 전기 매트끼리, 온수 매트끼리 순서대로 쭉쭉쭉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정렬 단추 누르시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할 건지 저희가 아까 파악한 대로 방식이라는 걸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전기요부터 시작해서 온수 매트까지 기억, 니은 순서로 보자면 내림차순의 형태로 되어 있죠. 내림차순으로 클릭하셔서 전기요, 전기 매트, 온수 매트 순으로 내려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분합을 하실 때에는 모델명의 개수와 가격의 최대값이라고 두 번을 작업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다면 범위 잡은 김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부분합 단추를 누르셔서 저희가 정렬을 해준 이유는 얘네들끼리끼리 합계내거나 평균내거나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방금 저희가 정렬했던 방식끼리 모아서 모델명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개수가 될 거고요. 계산 항목은 모델명이 될 겁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델명 이외에 다른 친구가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를 풀어 주셔야 되겠죠. 확인. 이렇게 해서 전기요에 대한 개수, 전기 매트에 대한 개수들을 구할 수 있었고요. 다시 범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을 한 번 더 가도록 할게요. 역시 그룹할 항목은 방식대로 모아줄 거고요. 두 번째로 그룹할 항목은 가격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함수를 최대값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항목도 가격으로 바꿔주도록 할까요? 모델명은 해제하시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라도 다른 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기존에 했던 친구 그대로 추가해서 쓸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에 계산했던 친구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내 새로운 값만 여기에 낀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전기요의 최대, 전기 매트의 최대라고 하는 최대에도 같이 추가가 되는 거죠. 좀 좁으니까 넓혀주도록 할까요? 넓이를 좀 넓히겠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윤곽을 지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윤곽이라고 하는 건 요 왼쪽에 있는 1, 2, 3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친구를 얘기해요. 결과물이 현재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보이고 있는 상태이지만 1번 누르게 되면 전체에 대해서, 2번 누르게 되면 개수에 대해서, 3번 누르게 되면 최대값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4번 누르면 전체가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계율을 잡아주는 건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우리는 계율을 지워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출력 형태에 보는 바와 같이 너비가 좁은 건 없는지, 컴마 표시가 빠진 건 없는지 한번 쭉 둘러보시고요. 세 번째 문제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차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번째 작업은 차트를 만드는 거고요. 데이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하셔야 될 텐데요. 소비 전력과 가격이라고 하는 항목이 필요하고요. 에어셀 카모라고 하는 모델명들이 필요하군요. 그렇다면 필요한 아이들, 모델명들이 필요해요 라고 범위 잡으시고 뚝 떨어져서 소비 전력 저쪽에 있네요. 떨어진 친구들 선택할 때는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소비 전력들 필요합니다. 가격도 필요하네요. 가격들도 쪼로록 범위를 잡아주시게 되면 이제 필요한 아이들은 다 범위 잡았으니까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넣을 겁니다. 문제에서는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세로막대형을 선택하시면 바로 차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차트는 새로운 시트로 이동해서 작성을 해주세요. 제4작업으로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차트를 이동시켜 주도록 할게요. 차트를 선택하고 있으면 디자인 메뉴가 뜰 겁니다. 맨 끝자락에 차트 이동 단추가 있죠. 클릭하셔서 새로운 시트로 이사 갈 거고요. 그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이 될 겁니다. 확인 단추 누르셔서 이렇게 제사작업 만들어진 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문제지의 제일 끝자락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죠. 시트명의 순서가 꼭꼭꼭 1, 2, 3, 4로 되도록 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만들고 나면 제일 앞쪽으로 이 친구가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질질질 끌고 제3작업 뒤쪽에다가 옮겨주도록 하면 1, 2, 3, 4라고 순서대로 작성이 되겠죠. 다시 한번 차트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하셔라 라고 했고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라 라고 했고, 4작업의 새로운 시트로 이름을 만드세요 라는 것까지는 했는데, 막대기의 개수가 좀 달라 보이죠. 우리는 지금 길다란 막대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보이는데 문제지에서는 6개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왔다는 뜻이죠. 차트의 데이터를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우리가 필요 없는 걸 뭘 갖고 왔는지는 항목별로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셀카모, 그리고 보헤미안, 라드라이트, 황토보료, 보이로, 올크리라고 되어 있는 친구, 거기에서 필요 없는 친구의 경우에는 뉴드림 스파 필요 없죠. 그리고 황토 온돌마루도 필요가 없네요. 필요 없는 친구들은 V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6개의 길다란 막대로 수정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차트의 디자인 도구 가보도록 할까요? 차트를 선택하고 있으면 디자인 메뉴가 뜬다고 했고요. 거기에서 디자인은 레이아웃 3번 레이아웃에서 찾을까요? 스타일은 1번 스타일을 찾을게요. 영역 서식은 차트 안에 있는 글꼴은 굴림의 열 하나 채우는 거, 그리고 그림 채우는 거 지시 나와 있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작성을 합니다. 글꼴이 굴림입니다. 열 하나입니다. 채워주는 거는 차트가 할 일이죠. 차트의 디자인은 큼직큼직하게 수정하는 거라면 서식이라고 가셔서 하나하나를 수정하실 수 있어요. 차트의 영역은 채워주는 채우기 효과에서 질감의 파랑 박엽지를 찾아주시고요. 그림 영역에 대해서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그림 영역이라고 뜨죠. 막대기들 서 있는 동네를 그림 영역이라고 해요. 콩 찍으셔서 여기도 채워줄 겁니다. 색깔을 흰색으로요 라고 영역에 대한 서식을 맞춰봤고요. 자, 제목 서식으로 넘어갈까요? 차트의 제목은 글꼴, 그리고 채우기, 테두리 지시에 나와 있네요. 차트의 제목 콕 찍으셔서 제목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글씨를 여기다가 직접 쓰셔도 되고,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하셔도 됩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 바로 제목이 수정이 될 거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온다고 했으니까 홈에 가셔서 글꼴을 맞춰주세요.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차트의 서식에서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되겠죠. 차트의 제목은 채우는 건 흰색, 테두리가 있어요 라고만 했네요. 무슨 색깔인지는 따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까매 보이니까 깜장색으로 할게요. 이제 제일 요구사항이 많은 서식을 보도록 할까요?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바꾸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자, 가격의 계열이라고 하면 이 파란색의 막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파란색의 계열을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 종류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란색의 가격은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콩 찍으셔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주셔라 라고 되어 있군요. 확인하고 나오면 문제지와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표식의 경우에는 마름모 크기 10으로 해달라. 우리 거 만들어진 거 보면 동그랗게 조그맣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이 표식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 표식에 대한 서식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 바꾸는 것들 나오는데, 깡통을 누르시게 되면 표식에 대한 얘기 나오죠. 표식을 선택하셔서 옵션에 가시게 되면 현재는 기본 제공되고 있는 동글뱅이가 보입니다. 기본 제공을 누르셔서 마름모꼴 선택하시고 크기를 10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문제지에서 언급한 대로 이렇게 커진 걸 볼 수 있고요.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라는 건 값을 표시하라는 얘기인데, 보아하니 황토 보료에 대해서 값을 표시해야 되는군요. 예를요 라고 선택했더니 모든 주황색 막대가 다 선택돼요.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 친구 혼자만 남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숫자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눈금선도 지나가는 눈금선, 위쪽에 있는 도형 스타일에서 바꾸셔도 되고요. 역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눈금선의 서식 불러내시면 여기서도 실선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실선은 종류가 점선인 거죠.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출력 형태를 참조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왼쪽에 있는 축은 0부터 200까지 200 간격인 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른쪽 축이 좀 달라 보이는군요. 보조축의 경우에는 0부터 25만까지인데 문제에서는 0부터 27만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 값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보조축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서식 가시게 되면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은 27만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렇다면 사이사이의 기본 단위는 7만 단위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보아하니 7, 14, 21이라고 7만 단위로 바뀌고 있어서 우리도 그 숫자 값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범례명을 보도록 할까요? 범례명은 아래쪽에 이렇게 소비전력이라고 하는 친구가 길게 쭉쭉 뻗어 있는데 우리 건 소비전력이 위아래로 써져 있군요. 요걸 바꿔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범례 서식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모양새를 바꿔주는 거지 이름을 바꿔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요 친구의 경우에는 범례 서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차트 선택하고 있으면 디자인 메뉴가 뜬다고 했죠. 거기에서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이름을 여기 소비전력이라고 하는 이름 편집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거는 지금 요 친구 데리고 온 건데요 라고 하면서 반딱반딱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위아래로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 거에서도 차트에 위아래로 써졌던 거군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쭉 뻗어 있는 친구이니까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차트에서 쭉 뻗어 있는 범례를 보실 수 있고요. 도형 넣을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모양새를 보아하니 뾰족한 친구가 이렇게 왼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다면 이 조절할 수 있는 단추 왼쪽으로 쭉 빼셔서 이렇게 문제지와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스타일도 안쪽이 비어있는 친구 선택하셔서 글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세요 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달라 보이는 건 없지만 선 모양이라든지 우리의 막대 두께 같은 게 좀 달라 보이니까 그런 세세한 것들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선 모양이 안 보이니까 글자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서식 가시게 되면 그 선에 대한 모양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에 실선이라고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실선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축도 마찬가지로 선의 모양을 맞춰주겠습니다. 실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선이 또렷해진 걸 볼 수 있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역시 선택하셔서 선을 실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소비전력 계열의 두께도 너무 가늘어 보이죠? 간격의 너비가 이렇게 200%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보다 200% 이상 떨어져 있도록 간격이 넓혀져 있네요.
얘를 좀 간격을 좁게 해주시게 되면 이제 막대가 두껍게 자리를 더 차지할 수가 있겠군요. 정해진 값은 없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적당히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미뤄뒀던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순위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랭크 함수를 줬겠네요. 역시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세요. 그 뒤에다가 위라는 말을 같이 붙여주십시오 라고 했군요. 그래서 함수는 랭크 EQ 함수와 %% 연산자를 동시에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순위를 구하는 친구이고요. 누구의 순위가 궁금한지 누구, 도대체 어느 동네에서 얘가 몇 등을 하는지 궁금하다. 범위를 잡아주시게 되면 순위가 나올 텐데 이렇게 끝내게 되면 큰 게 1등인 상태로 저장이 될 거고요. 자, 요 똑같은 친구를 뒤에다가 옵션 하나 더 붙여서 1이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작은 게 1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친구 1, 2, 3, 4 숫자가 있다면 100점부터 1등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죠. 큰 숫자가 1등이 되는 거, 요걸 어려운 말로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내림차순. 그리고 작은 게 1등인 경우도 있죠. 운동 경기 같은 경우는 20초, 15초, 10초 짧을수록 얘네들이 1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숫자가 앞에 온다.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큰 게 1등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거는 보지 않고 이 상태에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퀄 하셔서 랭크 EQ 해서 누가 몇 등인지 궁금하다. 자, 소비 전력이 몇 등인지 궁금하다 라고 했으니까 G의 5번이 궁금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G의 5번이 궁금합니다. 누구는 G의 5번을 가리키는 거고요. 어디서 범위라고 하는 건 그 소비 전력들이 모여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이 범위까지에서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하다라는 거고요. 별 얘기가 없었다면 이렇게 해서 이 범위는 항상 고정이 되고 그 다음 친구가 몇 등인지 그 다음 친구가 몇 등인지 바뀌어야 되는 거, 누구라고 하는 친구는 계속 바뀔 거지만 어디서라고 하는 범위는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달러 표시를 붙여서 절대값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에는 앞뒤에다가 이렇게 달러 표시를 쫙 붙여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작업 방법인데요. 문제에서는 정의된 이름, 소비전력이라고 저희가 맨 처음에 데이터 입력할 때 이름을 정의하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주소값으로 쓰는 대신에 정의된 이름, 소비전력이라는 이름으로 주셔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랭크라고 찾으시면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를 보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어줄 겁니다. 자, 이 친구에서 내가 누구의 등수를 구하고 싶다, 소비 전력의 등수를 구하고 싶다, G의 5번, 범위를 쫘라락 잡아주게 되면 원래는 G의 5번부터 G의 12번이라고 주소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를 딱 잡는 순간 이름이 소비전력이라고 이름 정의했던 걸로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값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이렇게 해서 순위를 구하게 되면 7이라고 숫자값만 보일 텐데 뒤쪽에다 위라는 말을 붙여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라는 말이 이렇게 붙여지게 되려면 거기다 딱풀을 붙이라는 거죠. %라고 하는 딱풀을 붙여서 위라는 글자를 같이 표현해 주세요 라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 거 지금 순위 구한 거 뒤에다가 %, 그리고 위라고 하는 글자를 같이 붙이세요. 글자의 경우에는 앞뒤로 따옴표를 붙이셔야 되겠죠. 엔터 치시게 되면 순위가 이렇게 7위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오른쪽 귀퉁이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깜장 더하기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동 채우기 옵션이고요. 쭈루룩 당겨서 데이터 입력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쭉 들어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비고에다가 제품 코드에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싱글, 2이면 더블, 그 외이면 특대형으로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뭐뭐이면 뭐뭇이다 라고 하는 if 함수가 필요하군요. 그런데 조건이 한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필요하니까 미드 함수라고 글자를 뽑아내는 함수까지 주고 있습니다. 함수의 모양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if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조건을 걸어 줄 거고요. 그 조건을 걸어주면 결과는 참이다 라고 하는 참과 거짓입니다 라고 하는 거짓의 결과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if 함수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mid라고 하는 함수는 글자를 뽑아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글자 누구라고 하는 글자 누구를 선택하셔서 컴마 내가 몇 개를 뽑아올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라고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left와 right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mid의 경우에는 중간에서 뽑아오다 보니까 몇 번째부터 라고 하는 서술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자 누구를 선택하셔서 몇 개를 뽑아올 때 도대체 몇 번째부터 몇 개를 뽑아올 건지까지 중간에 하나 더 넣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십니다. 그렇다면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라고 했으니까 함수를 두 개 섞어 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if라고 해서 조건을 걸어줄 건데 그 조건이 글자 중간에 뽑아오는 거죠. mid 뽑아올 겁니다. 제품 코드는 B의 5번에 있으니까 글자 누구는 B의 5번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거기서 세 번째 글자가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몇 번째부터요? 세 번째부터 바라보면 되겠네요. 몇 개만 보면 돼요? 그 글자 한 개만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뽑아오게 되면 지금 B의 5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서 BK1이라고 하는 친구, 요 1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바라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아오게 되면 결과가 1이라고 나올 텐데 우리 if 함수의 경우에는 조건을 걸어줘서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결과가 1이라고만 나와버리면 그 자체가 참 거짓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i가 equal 1이라고 하는 글자와 같다면 이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글자라고 표현할 때는 앞뒤로 따옴표를 붙이셔야 되겠죠. 왜 글자예요? 여기 제품 코드에 지금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글자와 숫자들이 다 중간에 하이픈으로 연결된 것까지 보시게 되면 글자와 숫자가 섞여져 있는 친구는 글자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얘는 글자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저희가 뽑아왔던 아이가 1이라는 게 뽑혀져 나왔을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1이라고 하는 글자와 비교해 보니까 같은 거죠. 그러면 참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거군요. 자, 이렇게 해서 참인 경우에는 뭐를 보여달라? 싱글을 보여달라 라고 했군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지요. 지금 B의 6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아하니 하나, 둘, 세 번째에서 한 개를 뽑아왔더니 2라고 하는 글자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1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닌 경우에는 2라고 아닌 경우를 써줘야 되는데 아닌 경우가 2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경우의 수들도 많기 때문에 아닌 경우를 다시 한번 if 함수로 감싸 주셔야 됩니다. 얘를 복사할게요. 그대로 복사하셔서 갖다 붙이면 아닌 경우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거죠. 아닌 경우에는 다시 한번 거기를 돌려서 봤을 때 결과값이 2라고 나온다면 그렇다면 얘는 더블이 되는 거고요. 이제 1도 아니고 2도 아닌 나머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다 특대형이라고 표현을 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아닌 경우를 다 한꺼번에 특대형으로 퉁쳐주시면 되겠죠. 보아하니 괄호를 보겠습니다. mid라고 하는 친구 괄호 열었고 닫았어요. mid라고 하는 친구는 괄호를 열었고 닫았습니다. 개수가 맞죠? 그런데 if 함수는 지금 맨 처음에 열었는데 아닌 경우에서 닫아줘야 되는데 닫지를 못하고 다시 한번 if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f 함수가 다시 새롭게 열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if 함수는 두 번이나 열렸으니까 두 번 다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두 개 짝이 맞고요. 두 개 짝이 맞고요.
이제 요 초록색으로 표현한 거 2개 짝이 맞고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2개 짝이 맞고 해서 괄호는 2개를 닫아주는 것까지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입력을 해볼까요? equal이라고 함수 시작합니다. if 함수를 선택하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괄호까지 열리고요. 조건 걸어줄게요. mid 함수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어줍니다. 자, 여기에서 누구를요? 제품 코드를요. 컴마 몇 번째부터 봐요? 3번째부터 봐요. 컴마 한 개만 갖고 왔을 때 라고 해서 괄호를 닫아주면 1이 뽑혀져 나오겠죠. 그 뽑아져 나온 아이가 equal 1이라고 하는 글자와 같은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컴마 그렇다면 싱글이라고 하는 글자로 표현을 해주세요 라는 거고요. 아니라면 이라고 해서 바로 더블로 끝나면 좋겠는데 더블 이외에도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 if 함수를 한 번 더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인 경우에 라고 조건을 다시 한번 넣어주시고 싱글이 아니라 더블이라고 바꿔주시면 싱글도 아니고 더블도 아닌 경우에는 특대형으로 몽땅 다 퉁 쳐주시면 된다라는 거였죠. 괄호를 2번 닫아줄게요. 엔터 치셔서 마무리하시면 결과가 나올 거고요. 하나가 잘 나왔다면 오른쪽 귀퉁이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깜장 더하기 주르륵 드래그 하셔서 자동 채우기 하시면 싱글, 더블, 특대형이라고 해서 글자 뽑아놓은 아이에 따라서 비고가 다르게 입력됩니다. 3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3번째 문제는 전기 매트 가격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평균이라면 에버리지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거는 sum if와 count if 함수를 줬네요. 에버리지가 아니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에버리지라고 하는 평균을 구할 때에는 그 평균이 합계를 나눠주는 거죠. 뭘로요? 개수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시험을 5과목을 봤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500점 나왔어요. 500점을 5개의 과목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은 100점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함수를 지금 sum if, sum 합계죠. count if, count 개수죠. 그래서 합계와 개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라 라고 제시를 해준 거예요. 함수의 모양새를 살펴볼게요. sum if라고 하는 친구는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는 조건 범위, 컴마 조건을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조건이 맞는 아이들을 계산해줘야 되겠죠. 계산 범위를 잡아주시게 되면 그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count if도 모양새는 비슷해요. count if도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범위를 비교해보고 조건을 걸어주시면 되는데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는 순간 개수가 구해지기 때문에 따로 계산 범위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2개를 이제 조합해서 쓰면 되겠죠. sum if라고 하셔서 전기 매트 가격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전기 매트인지 아닌지는 방식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D의 5번부터 D의 12번까지를 조건 범위로 잡아주시고요. 전기 매트라고 하는 글자를 직접 여러분들께서 전기 매트 쓰셔도 되고요. 전기 매트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D의 6번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가 끝나면 계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가격의 평균이죠. 그래서 가격은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들어있는 거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나눠주는 거죠. sum if를 count if로 나눠줄 거예요. 범위는 똑같이 D의 5번부터 D의 12번까지 컴마 전기 매트라고 써줘도 되지만 전기 매트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곳 D의 6번을 누르셔도 결과는 똑같다라고 했었죠. 이 형태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sum if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어줘요. 전기 매트인지 아닌지는 범위를 쪼로록 잡으셔서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 콤마 전기 매트라고 하는 글자를 직접 써볼까요? 전기 매트라고 쓰셔도 되고 뒤에 6번이라고 선택하셔도 된다고 했죠? 컴마
계산하고자 하는 건 가격의 평균이니까 가격 범위를 쫘라락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SUMIF는 여기서 끝나는데 나누기 COUNTIF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COUNT, COUNTIF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려요. 범위는 어디요? 요만큼이요 라고 방식 범위를 쫘라락 잡으셔서 컴마 전기 매트라고 하는 글자를 콕 찍어 줄게요. 조건을 이렇게 쓰셔도 된다 라고 했으니까요. 괄호 닫고 엔터 치시게 되면 SUMIF를 COUNTIF로 나눠서 평균값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에버리지 if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볼까요? 에버리지 if는 바로 구하는 친구죠. 방법은 똑같아요. 방식 전기 매트인지 아닌지 범위 잡으시고 컴마 전기 매트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조건 걸어주시면 계산하는 건 어디요? 가격에 대해서 계산할 거다 라고 F의 5에서 F의 12번까지 범위 잡으셔서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평균값 나와주는데 똑같죠. 그래서 그냥 에버리지 if로 하나로 주면 훨씬 쉬웠을 것을 두 개를 좀 꽈서 문제를 냈군요.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전기요 최고 소비 전력 조건을 입력 데이터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Dmax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썼군요.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Dmax의 모양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경우에는 표 전체를 잡으셔야 한다. 콤마 내가 계산할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어야 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조건 범위를 잡아줄 건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무조건 제목까지 항상 포함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Dmax 괄호 열고 표 전체라고 했으면 B의 4번부터겠죠. 제목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B의 4번부터 J의 12번까지 표 전체를 몽땅 다 잡아주고요. 전기요의 최고 소비 전력이라고 했네요. 소비 전력을 구하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소비 전력이 있죠. 몇 번째 열이요? 여섯 번째 열이요? 라고 콤마. 조건은요. 전기요에 대해서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요라고 하는 친구를 클릭하고 싶겠지만 제목을 포함하셔야 되니까 D의 4번부터 D의 5번까지 라고 범위로 잡아 주셔야 한다는 거죠. 만들어 볼게요. 자, equal이라고 선택하셔서 Dmax 표 전체를 몽땅 다 잡으세요 라고 했고요. 컴마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소비 전력은 여섯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6, 컴마 조건 범위는 전기요에 대한 얘기, 근데 제목까지 잡아줘라 라고 했으니까 뒤에 4번부터 5번까지 라고 닫아주시게 되면 최고 소비 전력은 150이 되는 거죠. 5번 문제 볼까요? 두 번째로 큰 가격, 라지 함수를 써라 라고 했군요. 가장 큰 친구를 구한다면 맥스 함수일 텐데 두 번째로 큰 가격이기 때문에 라지 함수를 썼군요. large라고 함수 모양 살펴보면 범위를 일단 쭉쭉쭉 잡아 주시고요. 내가 몇 번째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입력하시면 끝나게 돼요. 간단하죠? large 괄호 열고 범위는 가격에 대해서 범위를 잡아줘야 되니까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가 범위가 될 테고요. 두 번째로 큰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2라고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만들어 볼까요? equal large 더블 클릭하셔서 괄호까지 열어주면 가격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이만큼 잡으시고요. 컴마 두 번째로요 라고 괄호 닫아주시게 되면 두 번째로 큰 가격을 골라주죠. 마지막으로 VLOOKUP 소비 전력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군요. 그렇다면 VLOOKUP의 모양새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VLOOKUP이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를 도대체 구하는지, 컴마, 어디서 범위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지 찾고자 하는 게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완전히 일치하는 똑같은 아이를 찾을 때는 옵션 0을 붙여줍니다. VLOOKUP 문제에서 보면 누구를 찾는다? H의 14번 셀에 있는 애를 찾는다. 그런데 어디서요? 제품 코드에 대한 소비 전력 얘네들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일단 누구요? H의 14번 컴마
어디서요? 제품 코드에 대한 소비 전력이라고 했으니까 제품 코드는 이쪽에 있고요. 소비 전력은 저쪽에 있네요. 이만큼 중에서요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다만 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니까 제목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만큼이요 라고 잡아주셔야 되겠죠. B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라고. 그렇다면 이제 범위를 잡았으니 거기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소비 전력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위치해 있군요. 몇 번째 열이요? 여섯 번째 열이요.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고자 합니다. 옵션이 0이라고 했지요. 이렇게 해서 찾아줄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equal v lookup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어줍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H14번 얘랑 똑같은 아이를 찾아요. 콤마 어디서요? 제품 코드에서부터 소비 전력까지 이만큼의 범위에서요. 콤마 몇 번째 내가 찾고자 하는 소비 전력이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소비 전력이 있어요. 콤마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아주세요. 0이라고 닫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BK1에 대해서는 소비 전력이 95라고 찾아주는 거죠. 여기에 선택을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521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았더니 거기에는 240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지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까지 전체를 다 풀어봤습니다. 지금 만드신 문제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가 중요하구나 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으시죠? 첫 번째 1작업에서 모든 데이터들을 복사하거나 활용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꼭꼭꼭 첫 번째 1작업 오타 없도록 찬찬히 입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